안녕하세요. 네, 작가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도 잘 지나갔고, 날은 점점 선선해지고, 2학기는 이제 제대로 2학기가 시작된 느낌이 드시죠? 학교마다 또 개학이 늦은 학교가 있었어가지고요. 개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추석 연휴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생활을 제대로 집중해서 해야 될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지금 2학기 공부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학기 공부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엄마한테도 처음이잖아요.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큰 그림을 그려보는 첫 학기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3월이라는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운동의 총연습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아이가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어 할까? 이걸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하니까 더 열심히 잘하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교육비 얘기 좀 해볼게요. 사교육비 얼마 쓰고 계세요? 또뭐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이럴 순 없죠. 돈 문제니까 아무래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굳이 다 공개를 하지 않고요. 이유는 생활비까지 공개가 되고 우리 집의 월 수입까지 뭐 아빠의 연봉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 문제다 보니까 학원 개수도 뭐 공유하지 않고 어느 학원을 다니는지 공유하지 않는 점점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사교육비를 얼마 드는가를 공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막상 막상 내가 정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적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남들이 얼마를 쓴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그쵸? 어차피 뭐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들, 느끼는 것들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네,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조금 터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교육비를 정말 적게 쓰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언뜻 봐도, 네, 언뜻 봐도 제가 적게 썼고 아이가 둘이었는데 100만 원은 그냥 넘었어요. 100만 원 넘기기 정말 쉬워요. 지금 들으면서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사교육비라는 건요, 학교 말고 학습지, 방과 후, 학원, 과외, 뭐 문화센터 수업, 아니면 뭐 아이들 그룹 수업 같은 거, 네, 어쨌든 아이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합치셔야 돼요. 여기에 뭐 아이들 책 사주는 비용이랑 문제집 사주는 비용은 뺄게요. 수업료만 한다고 쳐도요. 저는 아이가 둘인데 100만 원 정말 훌쩍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적게 시키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 저는 우연히도 저희 아이와 저희 반 아이가 같은 학년인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참 행운이었죠. 네.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건요, 교사로서는 대단한 행운이에요. 따로 아이 공부를 봐주기 위해서 공부를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저희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학년인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개인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도 학원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학원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래 도대체 몇 개를 다니냐 도대체 학원을 하루에 몇 군데를 가고 일주일 동안 다녀야 되는 학원은 몇 군데냐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막 참았던 거 터트리듯이 막 하소연을 해요. 뭐 가고, 뭐 가고, 뭐 가고, 뭐 가야 돼요. 그리고 학습지 뭐 가야 되고, 선생님 언제 오시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안타까운 마음에 듣고 있다 보면요. 이제 엄마다 보니까, 저도 엄마고 사람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머,
얘가 이야기한 거 그냥 가장 저렴한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더 했는데도 네, 100만 원이 뭐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훌쩍훌쩍 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던 분들 중에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좀 시킨다라고 좀 열심히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 한 명당 사교육비,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많은 돈을 우리가 쓰고 있죠. 생활비의 글쎄 그러니까 생활비의 절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생활비가 다른 데 많이 들어가시면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거의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에 생활비를 좀 적게 쓰려고 되게 좀 노력을 많이 했던 편이라서요. 생활비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대신 여행에는 돈을 많이 썼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에는 돈을 크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 경제 상황에서는 사교육비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줄이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 수학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제가 봐주고 영어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봐주고 처음에 엄마표로 어떻게든 집에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 역시 사실은 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생활비, 학원비로 나가는 큰 돈을 좀 막아보고자 시작했던 게 저는 엄마표였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나름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어, 수학처럼 학습적인 과목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나씩 꾸준히 했고요. 때로는 두 개씩도 했고요. 또 악기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악기도 시켜줘야 됐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방과후 하잖아요. 근데 방과후가 과목 하나하나로 보면 별로 비싸지가 않은데 합치면 꽤 비싸요. 꽤 높은 금액이 돼요. 이거 뭐 하나 듣고 뭐 하나 듣고 합쳐서 이렇게 한번 통장에서 쑥 빠져나가면요. 정말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영어학원 하나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제 두 아이가 운동하고 악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씩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여기다 영어랑 수학이나 아니면 뭐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들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돈이 우리가 사교육비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당연하게 쓰는 거죠. 엄마들 보면 어떠냐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그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학원비가 이제 어느 정도 쓰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마들 상담하러 오실 때 보면은 참 검소하세요. 정말 네. 이렇게 막 머리도 수수하시고, 그러니까 막 정말 여유가 있어서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꾸미고 비싼 옷 입고 명품에 막 벤츠 끌고 다니면서 아이를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가난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그 많은 돈을 거의 100만 원씩 되는 돈을 아이 사교육에 쓰고 계시다는 거를 저는 그냥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아, 엄마가 본인한테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구나. 본인 개인 내가 쓰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 지내시는구나 라는 게 우리 같은 엄마니까 알잖아요. 저 엄마가 자기 꾸미는데 돈을 쓰는지 그게 아니라 아이한테 돈을 쓰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그 엄마가 본인의 소신하에 본인의 교육관에 따라서 사교육을 시키고 또 본인한테 돈을 쓰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다 각자의 그런 선택이고 그건 누구나 뭐 자기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은 엄마니까 네, 같이 아이 사교육을 고민하고 아이 공부를 고민하고 내가 염색 한번 하고 싶고 파마 한번 하고 싶고 미용실 더 비싼 데 가고 싶고 사고 싶던 가방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 생활비 정해진 생활비 안에서 사교육비와 이 생활비 나를 위한 돈과 가족을 위한 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엄마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엄마들이 수수하게 하고 오셨는데 아이는 막 비싼 과외를 받고 있고 학원을 거의 8군데 9군데를 학원을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엄마도 지금 이 선택이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소신껏 선택은 하셨지만 참 때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나가는 돈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본인한테 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조금 제가 느꼈듯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가씨 때는
머리 뭐 염색 막 이 색깔 했다 저 색깔 했다 전체 염색했다가 파마했다가 다시 폈다가 그리고 조금만 여기 이렇게 머리 나오면 뿌리 염색하고 막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날씨 추워지면 바바리 사 입고 뭐 하고 네 구두 신었다가 뭐 구두도 이거 신고 저거 신고 막 이제 우리 정말 많이 꾸미잖아요. 뭐 비싼 걸 사든 싼 걸 사든 간에 항상 내 나를 꾸미고 나의 뭔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이만 돌보느라고 정말 추노꼴로 살다가 이제 아이가 좀 커서 뭔가 좀 나한테도 꾸미고 싶고 나도 이제 점점 늙어가니까 초라한 마음에 뭔가 돈을 좀 쓰고 싶은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교육비를 뭐 많이 쓰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아니고요. 그 큰 사교육비 때문에 정작 내가 쓰고 싶은 걸 쓰지 못하고 사는 그런 엄마들 그냥 우리끼리 하소연이에요. 네. 그냥 제가 제 하소연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그렇고 그래요. 저 영상을 이제 보시는 제 친구들이 많이 봐줘요. 제가 뭐 빨리 많이 봐줘 이렇게 부탁도 하고 네, 친구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봐주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왜 맨날 똑같은 옷 입냐? 지겨워서 못 보겠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옷을 맨날 입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세 개의 옷을, 세 벌의 옷을 돌려 입고 있거든요. 어, 올해는 제가 옷을 사는 일에 돈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여행을 하는 일에 많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여행에 돈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여행은 사실 뭐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게 되게 크잖아요.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자 돈을 거기다 쓰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옷을 캐나다에 와서 옷을 한 두 번 샀나? 네, 한 두 벌 샀는데 뭐 다 실패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사교육비 이만큼 막 이거 하나하나 야금야금 늘려놓고 합계가 막 이렇게 100만 원, 150만 원 되고 나면 이제 엄마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내 거 이제 미용실은 가려다 참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날이 추워져서 하나 뭐 이렇게 입고 싶은데 또 참고 그냥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여유롭게 아이들도 펑펑 시키고 엄마도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뭐 피부과 다니고 뭐 머리 하러 다니고 그런 엄마들 많이 없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렇잖아요. 네,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희쭈구리 할까 막 이런 느낌 들고 하실 텐데요. 네, 그냥 다들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학원을 하나씩만 약간 확신이 없는 과목 하나씩 혹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학습지 하나씩 정도만 줄이시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봐요. 그거 하나를 줄이면요, 엄마가 미용실을 갈 수 있거든요. 엄마 미용실을 위해서 학원을 줄이는 거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학원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냐?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이 과목을 하고 싶어서 미치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내는 학원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확신 없이 보내는 과목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네, 엄마 좀 이렇게 기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자랄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과목 안 한다고 아이 인생에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 성적에 나중에 치명적인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확신합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과목들이 몇 과목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뺄 수 있는 살은 좀 빼면 좋잖아요. 뱃살, 옆구리살 있으면 하나라도 좀 덜면 좋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5개다. 그러면 사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꼭 돈을 내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과목부터 하나씩 살을 뺀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엄마도 그 돈 가지고 좀 꾸미시고 자신감을 찾으시고 좀 기분 좋게 네,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처럼 여행에 그렇게 돈을 쓰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옷 좋아하시는 분들 옷 사입으시고요. 네. 사교육비를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써야 합니다. 얼마부터는 잘못됐고 얼마부터는 너무 적어요 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사교육 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아이한테 지금 필요하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들어간 과목인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부추겨서 아이를 설득해서 시작했는데 딱히 효과도 모르겠고 확신이 없다라는 과목인지 어머니 아시죠? 그죠? 아시면요 과감하게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 그냥 제가 하소연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들으시고 공감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요. 또 이렇게 결심하는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막연히 불안했던 마음이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담담하게 불안감이 좀 사라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